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그런데 그 전환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일과와 역할 속에 살던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라는 말은 오히려 막막하게 들린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처음엔 기쁨보다 혼란을 느낀다. 63세의 박정호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한 뒤 명예퇴직했다. 퇴직 직후엔 오랜만에 자유가 달콤했다.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카페를 돌아다니며 여유를 즐겼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마음 한켠이 불안해졌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이 동시에 찾아왔다. 친구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그를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났다고 했다. 그러다 우연히 구청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알게 됐다. 그는 그곳에서 스마트폰 기초 영상 편집, 온라인 창업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젊은 강사와의 대화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배우는 즐거움은 생각보다 컸다. 그는 1년 만에 동네 시니어 교육장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게 되었고 현재는 디지털 세대 차이 해소 봉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말했다. 퇴직 전엔 배우는 게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배움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해요. 또 다른 사례로는 68세의 김미선 씨가 있다. 평생 주부로 살아왔던 그녀는 남편의 은퇴 이후부터 대화가 줄고 무기력감이 커졌다고 했다. 집안일 외에 자신이 할 일이 없다는 공허함 속에서 우연히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을 들었다. 처음엔 시험 공부가 버거웠지만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는 일이 삶의 리듬을 주었다. 합격 후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다시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이 일은 돈보다 사람을 만나게 해요. 누군가의 하루를 돌본다는 건 내 하루를 다시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재취업의 문제를 넘어 다시 살아가는 감각을 되찾는 과정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를 퇴직 후 1년 이내로 본다. 이 시기에는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며 정체성 혼란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제2의 성장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여야 한다. 배우는 것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뇌의 회복이고 자아의 재구성이다.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생계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고 존재감을 되찾는 일이다. 그리고 웃는다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의 결과이자 새로운 출발선이다.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재취업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시니어의 삶의 만족도는 비활동군보다 1.8배 높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우울감 비율은 30%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결국 인간은 단순히 쉬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배우고 관계 맺고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0대가 40대처럼 일할 수는 없고 70대가 50대처럼 버틸 수도 없다. 체력은 줄고 속도는 느려진다. 그러나 경험과 통찰은 깊어진다. 그걸 새로운 방향으로 써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시니어 리스킬링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기존의 경력을 완전히 버리는 대신 그것을 시대에 맞게 다시 다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퇴한 은행원이 금융교육 강사로, 퇴직한 기술자가 중소기업 멘토로, 전직 교사가 학습 코치로 다시 일하는 시기다. 자신이 쌓은 경력을 사회적 자산으로 바꾸는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다시 배우고 다시 일한다는 건 단순한 생계 전략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인간 복원을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만 진짜 은퇴는 일터를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배움을 멈춘 순간부터 시작된다. 배움이 멈추면 관계가 끊기고 관계가 끊기면 삶이 멈춘다. 반대로 배우면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새로운 만남은 다시 웃게 만든다. 72세의 이성호 씨는 3년 전 은퇴 후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카메라를 들고도 뭘 찍어야 할지 몰랐지만 사람의 표정에 관심이 갔다. 그는 복지관에서 시니어 인물 사진전을 열었고 그날 관람 온 노인 한 명이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당신 사진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느꼈다. 이게 다시 사는 일이구나. 노년의 배움은 젊은 시절의 경쟁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다.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돈보다 방향이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무엇을 다시 해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부터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열린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을 수 있다. 스마트폰 강의 한 번, 동네 문화센터 수업 한 번, 자원봉사 한 번이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다시 배우고 다시 일하고 다시 웃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은퇴 이후 진짜로 회복해야 할 것은 경제력이 아니라 활력이다. 돈은 줄어도 활력이 있으면 다시 배울 수 있고 배움이 있으면 일할 수 있고 일에는 늘 누군가와의 관계가 있다. 그 관계 속에서 웃음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은퇴란 결국 삶의 퇴장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상 속으로 불러들이는 초대장일지도 모른다. 은퇴 후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재정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위기는 돈이 아니라 의미의 부재에서 온다는 걸 알게 된다. 직장을 떠나고 나면 사람은 처음으로 나 없이도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이유는 단지 수입이 끊겨서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배우고 다시 일하고 다시 웃는다는 건 생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다. 퇴직한 61세의 이모 씨는 처음엔 이제 좀 쉬자며 느긋하게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했다. 집에서 하루를 보내도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다. 친구들도 각자 바빴고 가족들도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때 우연히 복지관에서 은퇴자 진로 설계 과정을 듣게 됐다. 강의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그 수업을 계기로 지역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밌어요. 그 한마디에 그는 자신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말했다. 그때 처음으로 퇴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이처럼 다시 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감을 회복하는 일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비취업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은 반드시 직업적인 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 배우고 나누는 과정,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일이다. 중요한 것은 소속감의 회복이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무기력감이 찾아온다. 그래서 다시 배우는 일은 곧 관계를 다시 짓는 일이다. 70대 김남수 씨는 젊은 시절 철강 공장에서 일하다 은퇴 후 아무런 취미도 계획도 없이 지냈다. 아내는 늘 당신은 왜 그렇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냐고 잔소리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생활목공 수업을 들었다. 못질도 서툴던 그가 나무 냄새에 빠져들면서 하루가 달라졌다. 그는 작은 소품을 만들어 복지관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칭찬했고 그는 그제야 웃음을 되찾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하고 5년 동안 웃은 기억이 없었는데 나무를 만지며 사람을 만나고 나니 다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목공 수업을 통해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자신을 다시 만났다. 이처럼 배움은 나이를 넘어선 인간의 본능이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배우는 행위 속에는 도전과 성취 그리고 관계가 있다. 배우는 동안은 불안보다 호기심이 앞서고 후회보다 가능성이 커진다. 은퇴 후 삶이 위태로운 이유는 그 어느 것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할 때 다음 프로젝트를 생각하지만 은퇴할 때는 그 다음을 설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이 심리적 위기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추락이라고. 다시 배우는 것은 이 추락을 완충하는 과정이다. 배우면서 인간은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 적응하는 법을 익히고 다시 사회적 역할을 회복한다. 66세의 전직 공무원 장호진 씨는 퇴직 후 시니어 상담사 과정을 수료했다. 처음엔 자신이 누군가를 상담한다는 게 어색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건 직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가치였죠. 장 씨는 이제 지역 복지센터에서 노인 상담을 담당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그는 일이 다시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은퇴 이후 꾸준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은 활동이 없는 사람보다 40% 낮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뇌의 자극 때문만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배우고 일하는 것은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회복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는 반드시 웃음이 있다. 웃는다는 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웃음은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 사람들과 만나고 배우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웃는다. 인생의 후반전은 젊은 시절보다 느릴 수 있지만 더 깊다. 경쟁이 아니라 연결의 시간, 성취가 아니라 공감의 시간이다.
75세의 최정자 씨는 손주에게 스마트폰을 배우다 사진 찍는 재미에 빠졌다. 그리고 시니어 포토 동호회를 만들어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배움이 인생을 다시 열어줬어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더라고요. 그의 사진에는 삶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주름진 손, 오래된 시장, 함께 웃는 노인들. 그 사진은 우리에게 말한다. 늙어간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해가는 거라고. 은퇴는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다시 배우고 다시 일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다. 다만 그 문은 스스로 열어야 한다. 누구도 대신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열고 나면 그 문 너머에는 여전히 의미와 관계와 웃음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은퇴 후의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힘을 되찾는 데 있다. 다시 배우면 세상은 달라 보이고, 다시 일하면 자신이 달라지고, 다시 웃으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그러니 멈추지 말자. 아직 배울 것이 있고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있고 웃을 이유가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삶의 속도는 마음이 정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만이 은퇴 이후의 시간을 인생의 두 번째 봄으로 바꿀 수 있다.